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시민 부산연합의 상임대표시고 청국산학교회장이신 강도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경례사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자유시민연합의 최태일 대표님을 알게 된 것은 5년 전에, 그러니까 2018년 10월경에 우리 나영수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우리 국회의원 검증단을 만들라고 조직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최 대표는 사무총장을 맡아서 모든 일에 실무를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시민 부산연합은 현재 부산시에 등록해가지고 2030 객선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고 정치 활동은 못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우리 최태일 대표가 맡아 있는 자유시민연합이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와가지고 검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이 하는 이 단체 일이 지금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시민연합이 창립 후 1년 활동한 것을 보면은 대단한 활동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데 과연 그런가 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가를 하여서 거리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를 13차례 했거든요. 13차례를 하니까 5,000명 정도 응답자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82%가 지지도가 지지한다. 82%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8%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 뭐 다른데 이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 30%가 40%가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 우리 아시는 되시는 그리고 또 민노총이 지금 장악해가지고 KBS 지금 엉망이에요. 근데 KBS도 우리가 이럴 때 사상 시간 뛰기요. KBS 사장도 당기고 있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이영국 기자라고 저도 처음에 이 단체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분 보니까 KBS 오래 계셨는데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단독으로 KBS 사장 끌어내기 운동을 해갖고 이번에 성공을 했지요. 그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그에 동참하는 우파 시민단체 42곳이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최근에는 강북길 회복과 문화공원 배차기 운동 이런 것들 역사 찾아 이래가지고 하자는 그런 성명서를 국제신문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전면 광고를 실어서 240곳이 이상의 우파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하여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여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준비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할 생각입니다. 경남군 주민 본부를 별도 여기 자유시민연합에 조직해서 같이 하는 거지만은 책임자가 별로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경험을 놓고 보면은 적어도 부산에서는 현재 자유시민연합만큼의 실효성이 있는 시민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우리 우파 단체들이 동참할 역량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은 현재의 지도부가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회원을 많이 가입시키면 지도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원을 갖다가 많이 확보해가지고 자유시민연합이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에서는 제일 큰 단체로 우리 대표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사랑기는 대표회장 박근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사랑
사랑교회 대표회장 박근규 목사입니다. 이 나라사랑교회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70명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제목을 정해놓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12년째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달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연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 우파 뭐 이래 해가지고 막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이념운동이나 무슨 사상운동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 기본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절박한 그런 중심의 안타까움에 모인 모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공산주의한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좌파들한테 정권이 완전히 넘어가버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북한처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못 하는데 김정은이 이제 한 30대 된 젊은 놈이 북한 놈이 얼마나 처먹었는지 나타나면은 이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아이부터 머리 허옇고 가슴에 심장을 주렁주렁 난 사람들까지 이러면서 그 김정은이 환영하고 오더라고요. 그 텔레비에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거 보여주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이 남들이 어떻게 덥다고 하든지 무슨 핑계를 대든지 나라도 가야지, 나라도 가서 자기라도 채워야지 이러면서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존경에 맞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파들은 약점이 있답니다. 뭐가 약점이냐면은 우파들은 조직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파들은 모여서 막 광장에서 막 태극기 들고 이런 걸 하는데 이론적인 실질적인 어떤 그 핵심 정당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또 우파들은 단결심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때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시민연합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흩어져 계신 모든 우파 인사들 나름대로 뜻이 있고 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조직적으로 힘있게 뭔가 일단 당장 내년 총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저는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연구하면서 모이는데 너무나 참 시적절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아까 지금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떠나봤자 결과 어떤 분은 200석, 어떤 분은 110석 그러시는데 어쨌든 간에 최면을 해서 가능한 3분의 2 이상 우리 우파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체로 신청조연병원과 인성교육 국민실천연합을 끌고 가시고 자유시민사연합의 성인 공무신 여성계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권평란 부장님 소개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가 개최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쁘신 일정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좌측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유우파가 우리나라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이 일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산에 약간 희망은 또 있죠? 뭐가 희망이 있어요? 2030 세계 익스포. 예? 근데 다행히 사우디가 인권 문제로 많이 시끄러워져서 우리나라가 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 나라 딱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지금 한국밖에 없죠. 자랑스럽죠? 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나라가 잘 지켜나가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여러분들이 힘입니다. 그리고 우파
선거 수월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수월한 선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 3가지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역할을 3가지만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 총선에 이기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2번째는 원희룡, 한동훈, 박민식, 그래도 앞으로는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아주 장관들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열심히 PR만 하고 있습니다. 3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다 그래도 단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뭐를 잘했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영리를 그래도 체포시켰는데 저분들은 한 명도 안 하고 저를 방탄을 가지고 적폐 정상이라는 것을 아주 바로가지 민주당은 다른 정당이 아니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부산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만의 특권이고 희망을 가진 자들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래의 지향적인 좋은 꿈을 꾸시고 나라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이고 중심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시민 부산연합의 공동대표시고 사단법인 많은 강국군의 이사장이신 나영수 목사님 오셨어요. 축사에 주셨습니다. 자유시민 부산연합의 정기 총회를 축하하며 재패를 대표하는 지도부들이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스팔트의 혁명, 실버 혁명을 이룩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시민연합을 이끌고 계시는 최태열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태열입니다. 만 1년 전 작년 바로 이날에 자유시민연합이 국민의힘 부산시 당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국민의힘 당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여기 부산 적립자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3번의 좌파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그들의 문제이고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나 자신의 삶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이 행한 모든 정책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다시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또다시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나라가 결단나고 우리 아이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준 목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무지한 국민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만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는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 전체주의 체제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유자본주의 체제로 나뉘어져 좌우 이념 전쟁을 하는 냉전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자유자본주의 체제가 승리함으로써 전 세계는 더 이상 공산주의가 발을 붙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은 더 이상 전개될 필요가 없어졌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유와 평등의 정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러한 역사적 전개 과정을 1989년 역사의 종합이라는 저서에서 설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의 그럼을 거스르는 현상이 한반도에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맞서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였고 그것에 감명받은 한국의 청년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종북 세력이 되어 그람시의 진취적 전략을 운용하여 모든 분야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늘날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교육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에 파고들어 강고한 진취를 구축하여 미군 철수와 북한과의 연방계 통일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파 진영은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좌파는 단일화하는 데 반하여 우파는 분열되어 여러 명이 출마하여 승리를 좌파에게 안겨줬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계입니다. 그동안 교육감 대부분이 좌파가 당선됨으로써 공교육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우파가 분열되어 좌파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아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파 진영의 국민들은 또다시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을 하였으나 정치권은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파라 하더라도 당이 다를 경우 여러 명이 출마한다든지 같은 당이라도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막고 제대로 된 후보로 단일화하여야만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고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우파 시민단체가 반드시 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월경 지역에서 그 일을 해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세미나를 3주에 한 번 정도 모두 8번을 개최했습니다. 9월부터는 2주에 한 번 정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후보들이 자식을 이력서 만나면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들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해 말까지는 그들에 대한 평가를 전수화하여 국민의힘 공천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유시민연합이 제출하는 자료를 국민의힘 공천위원회가 실제로 심사에 반영할 것인지는 자유시민연합의 회원 숫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현재 500명이 채 안 되는 회원 숫자로는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대비내는 회원 숫자가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되어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결국 유권자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각 선거구마다 수백 명씩 행동하는 유권자가 있어야 비로소 그들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분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랑 강사님 나오셨어요. 감사보, 재정 감사보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 영수증하고 지출내역서를 봤습니다. 2023년 2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 6개월간의 회계 감사입니다. 저희들의 수입은 주로 대비와 보험금을 합한 게 691만 6,124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광고비 등을 합쳐서 788만 1,194원입니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 지출액을 보면 큰 것만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자 국제신문 광고료 220만원,
8차례에 대관료 162만 5,200원, 세미나 참석 등 식대 211만 8,050원, 그다음에 자동이체 시스템 사용료 51만 8,000원, 그 외에 141만 690원 등입니다. 적자 금액이 96만 5,816원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태원 회장님이 입차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유시민 연합 취재마켓 협의 선생님 잘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미약합니다만 감사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지도부 소개.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지도부는 여건을 많이 가르친 분을 지도부로 수임하도록 했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의 여건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월 회비 1,000원 이상 내는 분은 준회원, 그리고 월 회비 10,000원 이상 내는 분은 정회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정회원 중에서 회원을 10분 이상 가입시킨 분이 저희 단체의 지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체 취지에 공감하시고 누구라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지도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을 10명 이상 가입시킨 분들 중에서 5분을 최고 지도위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위원의 임기는 6개월입니다. 6개월마다 보다 더 많은 회원을 가입시킨 분은 또 최고 지도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6개월 동안에 저희 자유시민연합을 이끌어갈 최고 지도위원 5분을 소개하는 자리로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분을 고민할 테니까 고민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태 나오시고 정기호님, 그다음에 강도영 회장님, 그다음 전승문 대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도영 회장님하고 전승문 대표는 이번 기회에 저희 최고 지도부로 처음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단체는 최고 지도위원 5분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임원도 뽑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단체가 아니고 이 최고 지도위원 5분이 사전에 모든 의사결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분이 이걸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 5사람의 만장일치제로 운전을 합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채택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최고 지도부가 되셔가지고 저희 단체를 뭔가 함께 이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많이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5분이 6개월 하고 그 다음 중기총회 때 내가 회원 한 100명쯤 가르치겠다 이러면 다음에 최고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원을 많이 가르치는 분들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씩 간단하게 우리 최대고 지금 하신 거 맞지? 다른 단체에서는 회비 내라 이래서 하면은 아니다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봤지? 돈 1,000원 해도 중회원이 되고 10,000원 내면 정회원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하다가 내가 며칠 전부터 해서 15분을 추천을 했거든요. 회원으로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좀 가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저는 김경태입니다. 여러 가지 보도합니다. 기도평가를 바랍니다. 지금 날씨에도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승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총연맹, 자유민주국민운동 두 개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최명지 목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시간이고 초의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내주신 우리 최태열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 최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고 이 자리에 좀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2016년 11월 10일 날 목요일 날 태극기 집회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해에 10월 3일 날 조국이 내려와라 할 때에 했던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태극기 집회를 보였고, 사실 태극기 집회가 목요일 날 제일 먼저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말아라 하는 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경석 목사님께서 그 일을 제일 먼저 주장을 하셨죠. 어쨌든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왔는데 이상하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갖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 나라 걱정하는 애국운동하고 시민들이 모이는 시민적 행동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 애국운동이기보다는 시민적 차원의 시민운동을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잠깐 섰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대형 집회가 주로 행사 위주로 또 혹은 보수단체가 개별 그리고 반성도 없고 전략적 전술도 없이 같이 지향적이고 또 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이런 행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이 일은 결국 교육의 부재, 또 결집이 안 되는 문제, 전략 전술도 없고 또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틀림없이 돈도 없는, 우파들은 돈도 없는, 좌파들은 뺏어먹고 살았는데 우파들은 얻어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주면 못 먹어요. 어떻게 빼먹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좌파들은 빼먹기 때문에 3천원씩 한 1년에 3천원씩 빼먹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자유민주총연맹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 이렇게 했습니다. 우파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무조건 단체들이 많아졌어요. 1년 됐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단체들이 많은데 옆집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집에서 뭘 하는지를 좀 알고 네트워킹 하자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게 2021년 7월 9일 날 43개의 단체가 프레스센터에서 상임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 나영수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지내보자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저는 43개 단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단체라는 이름만 쓰고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였습니다. 같이 하자. 아니 뭐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라 유엔처럼 그냥 같이 하자. 의논이 필요하니 회의하는 결의체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는 374개의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74개의 단체와 단체장들과 그들 회원체를 다 총망라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요. 이 연락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번에 최태원 대표님이 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운항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였지? 용두산공원인가? 용두산공원을 운항공원으로 바꿔야 되고 이거 좀 해야 되는데 단체 이름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단체장 다 연락을 했죠. 이렇게 해서 시군에 낸다는데 당신네 이름 쓸 수 있어? 있다면 연락해줘. 그걸 그날 급하게 저한테 찾아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해내라고 막 그래가지고 연락을 다 했는데 연락 다 하고 나서 답이 왔는데 70군데가 왔어요. 그래서 그 시군에 70군데의 명단을 다 올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쉬워요. 혼자서 다 하는 건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오면 쫙 들어가지고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도 뒤늦게 본 사람들이 우리도 넣어야 되고 뒤늦게 또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보니까 문자를 못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 총연맹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이를 위해서는 의논하기 때문에 17개 시도에 의장을 두었다. 의장은 회의를 하기 위하여 하는 의장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 자유민주 총연맹의 의장이 누구냐? 강도영 회장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46군데를 한 의장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제주도는 8단체를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그 제주도는 8단체가 모여서 의결해서 한 일이 뭐냐? 요번에 교육감을 바꿨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도 12개 단체가 모여 있어요. 전국이 12개 단체가 대통령 윤석열이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카포레이드를, 축하 카포레이드를 했어요. 모르시죠? 카포레이드인데 전라북도에서 몇 대를 하겠어요. 근데 대전에 연락하고 충남에 연락하고 대구에 연락하면서 좀 가능하면 올라가서 같이 좀 해. 얼마나 좋아요. 품앗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 총연맹을 만들었고, 그 자유민주 총연맹이 대통령 출마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캠프에 46만 명 명단을 넣어요. 우파 대선 후보 단일화 운동을 했는데 안철수가 마지막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나오지 말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게 구국결사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는 회원이 25명밖에 안 되는 작은 단체예요. 근데 작은 단체가 매일같이 안철수 집 앞에 가서 편수가 들고 나오지 마고 소리 질렀어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유민주 총연맹에 연락이 왔어요. 이거 우리 혼자 못하니까 좀 도와줘. 그래서 단체를 돌렸어요. 이 단체, 이번에는 월요일날 이 단체가, 화요일날 단체된 단체가, 수요일날 단체된 단체, 이러면서 매일 끝까지 그 대통령 투표하는 그 전날까지 그냥 계속 안철수 나오지 말라고 우리 집 가서 그렇게 떠들었어요. 이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었다.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 총연맹을 하고, 자유민주 총연맹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에 캐나다와 미국 동부 쪽으로 가가지고 81개 단체를 만나게 되고 16나라를 소통하게 되면서 56명의 모든 대표들이 다 같이 하자 하고 MOU 체결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 총연맹이 이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시행력도 부족하고 또 조직력도 부족해요. 와주면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 총연맹의 17개 시대 의장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 그러지 말고 조직체를 하나 만들자. 제대로 된 조직체, 시민운동체를 하나 만들자. 자유민주를 위해서 자유민주 시장경제 진진 보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운동을 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빨갱이 잡자 그러잖아요. 간첩 잡자 그러면 누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잡습니까? 제도권에서 잡아야 돼요. 그 일을 하려면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부정선거 많이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누가 그 정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가 떠들어도 달라집니까? 아니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돼요. 제도권에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힘이 있어야 국회를 견제합니다. 지금 사법부,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시민들이 이 국회를 견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법들을 만들고 정책을 해야 돼요. 보세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큰 프레임이 있습니다. 시민운동. 그 첫째가 뭐냐 하게 되면 시민운동의 첫째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전략과 전술과 함께 행동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맞대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태극기 운동은 결국은 뭐냐? 지적질하는 운동입니다. 그거 잘못했어! 문재인 잡아주냐! 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분만 삭혔다고 우리 분만 정책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운동을 하고 싶은데 자유민주 총연맹은 소통과 교감이 힘이 필요해서 창립을 했다면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은 사람과 조직을 하는데 이건 지역별로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11시에 그래서 부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모임을 아까 11시에 하고 일이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수 이상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한꺼번에 몰려가서 숫자가 한쪽으로 쏠리면 한 표만 맞아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지역 안에서 그 지역 253개 선거구 지역 안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건 못 이기는 겁니다. 이쪽 집에서 아무리 이겨도 우리 지역에서 지는 거지 이쪽 집에 이겼다고 우리한테 합산돼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3개 선거구에 5파 시민을 조직화해서 5파 국회의원이 당선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태원 대표님이 조금 아까 여기 이 개회에서 읽으셨을 때 제가 밑줄 쳤어요. 우파당이라 하더라도 당이 다른 경우 여러 명이 출마하는지 같은 당이라면 경선에서 타당하는 게 무슨 으로 출마하는지 이런 현상이 또다시 일어나자 제대로 된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게 조사기간이 8월 20일, 20일 바로 이틀 전 얘기입니다. 이건 데일리안이라고 하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3.4%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12% 이상 차이가 나요. 저렇게 찍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여드리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가짜뉴스. 제가 생각나시죠? 여러 여자 다 거짓말. 그럼 우리는 알아. 우리는 거짓말인 거 없고 우리는 가짜인 거 못해. 그런데 우리 말고 보통 일반인들은 저걸 보기 때문에 판단인 거예요. 좌파들은 거짓 선동과 선정이 능하지만 우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뒤집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저거를 똥으로 만들고 저거 빨갛게 하고 이걸 자꾸렇게 해서 좀 바꿔. 근데 그걸 해요? 못하고. 왜? 양심이 있어서 못해. 그러면 자유진영이 늘 지는 거예요. 쟤는 악착같이 달려들고 우리는 맞다가 아이고 아프겠네 이러고 물려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정당 지지도가 차이가 많이 나죠?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떨어져요. 물론 다음에 가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현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년 총선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내년 총선에서 200석 만든다고 누가 내년 총선에 170석 만든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냐? 없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자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3개 선거를 다 조사를 했어요. 제가 2달 반 동안을 우리 사무실 직원을 시켜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요. 저게 맨 끝에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끝에 칸이 뭐냐면 4년 전 국회의원 선거고요. 가운데는 대통령 선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가 지방선거예요. 자, 조금 더 가까이 볼게요. 보세요.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예요. 종로구에 요거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하고 국민의힘 한표현하고 붙었는데 54,000 대 37,000으로 17,000표로 졌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하고 하는데 46,000 대 49,000표로 3,000표 이겨요. 그죠? 그런데 종로구 구청장을 뽑는데 32,000 대 35,000으로 해서 3,000표를 이겨요. 그러면 종로구는 표심이 이렇게 우파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오는 곳을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아보고 이길 수 있는데 다 찾아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부평입니다. 부평구, 부평과 부평을, 부평과 여기 계양 여기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해요. 우리 우파가. 여기 누가 나왔죠? 그렇지. 그러니까 셀프 부평하고 이재명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한 번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이걸 좀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울산입니다. 이 울산은 중국 갖고 이거 다 이겨요. 이거 다 이렇게 색깔이 같잖아요. 이거요. 그런데 북부 저기 위에 있는 이 북부는 줘요. 이 북부는 지는 이유가 뭐예요? 강성 노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냐? 76개 타단지역을 찾아왔어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25군데, 이렇게 해서 25군데, 또 경기도에서 25군데, 인천, 대전, 충북, 충남에 5군데, 강원에 2군데, 울산에 제가 지난 화요일날 제주도 가서 제주 출봉을 시켰는데 거기서 제주도에도 한 군데도 없는데 한 섬을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쓸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든 이 과정 속에 카란가르이 76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만 이제도 아니 다 못 이겨서 감탄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과반을 넘기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최태열 지금 대표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쪽에 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 지역 안에 부산만이 아니라 253개 가운데 부산이 지금 18개의 선도구입니다. 아시죠? 18개 선도구 안에다가 전부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는 그걸 국회개혁 추진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산 시민연합에서 자유시민연합에서 그걸 만드셔야 돼요. 만 명이상 한 지역마다 뭐 아니고 그냥 한 1000명만이라도 1000명만이라도 한 지역마다 만들면 그 다음에 만약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겁니다. 시나리오예요. 이건 그냥 시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A라고 하는 지역에 최경진이를 공천했어요. 근데 가만히 자유통일당에서 보니까 저 최경진이 갖고는 안 돼. 아니 우리 누가 있지? 우리가 저 박형만이 있습니다. 박형만. 그래? 그러면 박형만이 너 나가라.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쪽에 최경진이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얘가 나가면 더불어민주당한테 지니까 아니야. 박형만이 내야 돼. 왜? 우리는 자유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박형만을 밀어야 돼. 그리고 나와서 박형만이 밀겠다고 다 나와서 마지막에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 박형만이도 훌륭한데 국민의힘이 야 최경진이가 나가지 마. 그럼 잡아당기겠어요? 아니거든요.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건 필패예요. 나는 이런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시민들이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에 왔다 갔다 하고 당에 허위병들로 가고 나는 여기에 좋겠구나 이거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시민 정신을 가지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나는 제가 부탁하는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지금 최태열 대표님이 잘하고 계시고 이 총회가 있으니까 걱정을 덜 합니다만은 자유민주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여기는 이 공동대표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11시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부산 안에 기독교 그러면 떠오르는 대표하고 불교 그러면 떠오르는 분 대표하고 천주교 한 분, 천주교는 우리 김계준 신부 주제이라는 또 그다음에 또 저기 6개, 또 학계, 법조계, 또 기술과학계 이렇게 해서 7분 내지 9분 정도를 공동대표를 모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다 집회의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17개 시도가 제가 볼 때는 두개는 어려운 거고 17개, 15개 시도가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다음 주 안에는 제가 여기 경북, 대구 다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모여주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고문 그러면 우리 여기 부산에 연세되신 분들, 정관계 관계된 분들은 다 고문 다 모시고 또 전문가들은 자문위를 모시고 그러면 지역마다 그런 고문 자문을 좋아해서 다 모으면 적어도 500명 이상 될 거예요. 500명, 1000명. 엄청
15나라가 있죠. 거기에 56개 단체가 있죠.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신문에 냅니다. 야,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공천하지 말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것들은 공천하면 절대 따라가게 안 돼. 그 대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사람을 공천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딱 하고 때리게 되는 공천하는 입장에서 심한 건 생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 일과 함께 잘 가면 어떻게 하면 수 있지 않겠나.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내년 선거에 반드시 압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운암공원 명칭회복 추진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괄 추진위원장 정성문 추진위원장님 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제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정율성이라는 인민해방문가를 짓고 북조선 해방문가를 지은 그 사람을 대한민국의 영토에다가 동상을 짓겠다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 서울대 오수찬이라는 미친 역사학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반역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 사람을 역사에 지워야 된다는 대소리를 했을 때는 그런 놈을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용두산공원의 이름을 명칭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 용두산공원이 운암공원이었습니다. 그거를 바꿨죠. 용두산공원으로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호를 따서 운암공원을 찾아내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건설해서 대한민국의 창업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기릴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단계로서 제가 기약하지만 운암공원 명칭을 되찾자는 제안을 자유시민연합에 지난번 6차 세미나 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7월 19일 날 4차 세미나에서 우리 자유시민연합에서 강복절 회복과 운암공원 되찾기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27일 날 다부동 기념관에서 이승만 푸르만 동상 제막식이 있을 때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영훈 교수님하고 임복일 뉴데일리 대장님 그리고 연세대 유수춘 교수님 등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유인물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전국 지지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국제신문에 여러분들 다 보셨다시피 광고가 전면 광고가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날 다른 전년연합에서 정식적으로 운암공원 명칭회복 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제가 좀 영광스럽게도 위원장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최태열 대표님의 회의실에서 추진위원회 운영진 모임을 하여 향후 계획을 거론하였습니다. 8월 18일 날 남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양동석 위원장님께서 송구한 수영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부산시의회 조상진위원회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선사가 되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을 하고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정회원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날 영락교회 이승만 포럼을 방문하여 오전에 제가 방문하여 오늘 일정이 있어서 오후까지 익히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국제신문의 광고 유인물을 제가 한 100부 정도 인쇄를 해서 그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운암공원 되찾기 추진위원회 고문님과 구별위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을 5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전 남부청장을 역임하셨던 이영건 청장님께서 고문을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사련 부산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대수 회장님께서 또 고문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가자스타 명예대사를 하시면서 여공을 하고 계시는 부산 지역의 우파 원로이십니다. 이상훈 회장님께서 고문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도영 회장님께서 고문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회 박근필 목사님께서 회장님께서 고문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16개 부군의 위원장이 전부 좀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선임된 분들만 제가 우선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양동석 회장님이시고 동부의 금상철 위원님이시고 동네의 송영욱 목사님이 부산 지구에 우리 아까 감사하셨던 배인환 위원장님, 서구의 최상일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수영부의 홍광 위원장님께서, 연제부에는 이홍식 해병전우의 기동 대장님이시고, 다음에 해운대부에는 우리 박경만 목사님, 저는 아직 60이 안 되었습니다. 65년생입니다.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 나라 지키는데 힘이 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는 일이 성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버 세대 유권자 협의회 창립 총회를 우리 총회장 김경태 총회장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매년 선거를 역사의 전환점, 역사의 백목점,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민연합에서 제안한 이 실버 세대의 협의체, 각자의 연도별로 책임자를 모셔서 내가 친구에게, 친구가 그 친구에게, 친구가 가족에게, 자식에게 이렇게 분위기를 좀 더 능동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생각은 어렵습니다. 그동안 좌파단에서 철저하게 배치되어 있는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의 전면에 누가 기것이 누굽니까? 내년 선거는 이기지 않으면 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에서 호문을 열었습니다. 반포 사회에 대한 대책을 자세하게 않겠다. 정말 많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신감이 붙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이제 칼을 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칼을 뺐느냐? 조국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한번 세워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보겠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에 우리가 동조하고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 연령대 기획관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7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81고, 김경호 제장님 소개합니다. 38년생 김상덕 제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39년생 금상철 제장님, 다음 41년생 강도록 회장님, 다음 46년생 양석정시 초탄님, 47년생 외장 회장님 소개합니다. 49년생 우리 이사복 제장님을 소개합니다. 51년생 정기호 제장님 소개합니다. 50년생 박진수 제장님 소개합니다. 54년생 송도환 제장님 소개합니다. 제가 배우면서 의논회장에서 이 실버 세대가 반드시 이 조직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력하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버 세대 유권자 협의회 기대합니다. 제가 이어서 우리 짧은 아주 임팩트 있는 특강을 두 분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손영광 박사님, 바른 청년연합 대표. 안녕하십니까. 바른 청년연합 손영광입니다. 자유시민연합 몇 번 모임을 바른 청년연합 센터에서 4차례 있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저희 청년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이 여기 또 분야에서 비전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대를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저는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재건국이 필요하고 또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자유를 좋아하고 또 시장 상인들의 도시고 이제 바로 이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0대를 서울에서 보내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먼저 민노총, 우리 조직적으로 비교하자면 민노총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 여기 지금 회원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그렇죠. 그리고 환경단체 다 천편일률적으로 좌편향 성향가지고 있고, 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같은 이런 단체가 있고요. 또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이런 걸 보면요, 거기 1년 예산이 거기가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결혼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국지부가 1년 예산이 70억에서 80억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런 시민단체가 조직화되어 있고요. 또 전교조, 교육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영향력이 크죠. 여기 회원 수가 4만 명에서 5만 명 됩니다. 그렇게 해보면 1년에 도대체 여기 예산이 얼마인가, 조직력이 얼마인가 가늠을 해보면 정말로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여기 밥 먹으면서 여기서 내 밥 줄이면서 연봉 뭐 얼마 받으면서 이렇게 활동해 나가고 정치권까지 이어지고 하는 이런 조직력이 수백만 명이 되는 겁니다. 민노 쪽만 100만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조직력이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자유를 굉장히 억압하는 백신 패스. 백신 안 맞으면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내가 조심하고 맞고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쌓을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이 있는 우파단체, 보수단체가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종교단체밖에 없습니다. 거의 종교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랑 싸웠던 그런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것들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도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력을 갖춰야 한다 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유시민연합 또 2차 총회를 여는 것, 그리고 이런 조직화된 움직임 우리가 노력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면을 위해서 바로 바른청년연합이라는 단체를 부산에 와서 만들고 또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야 한다.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해보겠다. 6.25 전쟁에서 결국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여기를 발판으로 일어났고 역전의 도시, 그리고 참고로 우리 기독교 선교사 쪽으로 봤을 때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온 곳이 부산입니다. 이 부산에서부터 우리가 역전을 일으키겠다, 돌풍을 일으키겠다. 박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장 먼저 당선돼서 서울도 바꾸고 총선 이기고 이렇게 한 흐름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청년운동도 부산에서 한번 해보겠다, 자부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 컨서버티즘이라고 합니다.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선배들의 경험, 역사의 경험을 중요시 생각하는 이 보수주의 가치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루어야만 하는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런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명 정도는 자유시민연합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고요. 한 10명의 청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영상으로, 그리고 대본을 쓰고 영상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대, 부산대 철학과, 부산대 공대, 동의대 공대, 무경대 법학과 이런 친구들이 원래는 이 친구들이 다 자기 학업을 하면서 뭐 개인 알바를 뛰면서 그러면서 자기 20대를 보낼 친구들이지만 우리는 이 친구들한테 활동들을 줘가면서 야, 너희 정말 나를 위한 활동이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후원도 마련하고 투자를 할 테니까 너희가 다른 알바 하지 말고 20대 때 열심히 너희 가치관을 키우고 정치도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역사를 공부하고 이 나라를 바꿔 나가봐라 라고 해서 이런 투자를 하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지금 모든 활동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이 끝까지 한 것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부산 특히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한 포럼을 작년 여름에 열었습니다. 1000여 명 정도 참석해서 1박 2일 행사를 했고요. 또 부산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집회 모여서 진행을 했었고요. 또 부산 락스버 국제영화제 작년에 상하이에서 했습니다. 1회로.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좌파들이 말하는 인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동성결혼도 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 도박도 자기 마음이지. 뭐 이제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인권과 자유가 아니라 바로 이 보수주의적인 자유, 천부인권을 말하는 그런 자유로 이제 개념으로 북한인권을 말하는 이 락스 국제영화제를 부산에서 열면서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많이 이렇게 동원하는 것, 이런 것도 약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조직화를 하는가? 한 명, 두 명의 제자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헌신하고 뛰어들 다음사를 키워낼 수 있는가? 우리는 로또로 누군가가 그냥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한 두 명이라도 정말 제대로 키워낼 것인가? 이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도 결국 우리가 뚫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하는 것, 이것의 파급력은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는 것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자유시민 교육, 좌파들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자유시민 교육을 만들어서 지금 5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수료를 하고 또 다음 주부터 또 8기가 또 시작하는 그런 교육과정도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노를 하시는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각 분야에서 세미나를 열고 청년들의 머리도 깨워주고 또 멘토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함재봉 교수님, 경제에서는 오정근 교수님, 통일 분야의 강동환 교수님, 환경 분야의 박석순 교수님, 여성의 현숙경 교수님, 정치의 최재형 국회의원과 장재현 국회의원 이런 분들 모셔서 특강도 하시고 이렇게 관계를 쌓아 나가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청년들이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아카데미, 여러분 통일부가 사실 좌파를 사실상 전율부로 많이 전락해 있다는 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약 10%, 20% 우파적인 그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연대해서 아카데미도 하고요, 투어도 가고 또 이번 하반기에 사업을 하나 픽업을 해가지고 따가지고 또 통일부 산하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이런 일들을 말하는 또 사업을 땄습니다. 북한 인권 사진전 우리 부산역 앞에서 북한 인권 사진전도 지금 이번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청년들이 뛰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그 친구들한테 자금 활동비를 주어주면서 이것들을 조직화하고 만들고 그 친구들이 밟고 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작게 열어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통일부에서 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이 2명이 부산에 이제 어선을 타고 내려왔는데 보습줄 묶고 앞에 안대 씌우고 해서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48시간 내에 바로 집회를 신고해서 문재인 사저 찾아가서 이런 이제 규탄 시위도 하고 대자보 써서 대학가에 가시고 이렇게 청년들을 깨우고 청년들이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부산에서 컨소시엄을 열어서 또 진행을 하고 또 청년들이 우리가 정말로 부산에서 경남에서 훌륭한 청년들을 키우려고 하면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영어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말 옳은말이라고 하는 번역하는 영어 공부하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 구독자가 한 8,700명 정도가 되고 영상을 한 250개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수주의적인 어떤 가치가 조던 피터슨 그리고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체주의와 또 자유의 싸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계속 공부하고 스스로 번역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쇼츠 하나 만들 때마다 10,000원씩 이렇게 주면서 투자해서 청년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청년들이 각자 성장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난 한 3개월 동안 이 채널의 조회수가 합쳐가지고 쇼츠는 어떤 영상은 그냥 올라가다 보면 막 수십만이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400만 조회수를 하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면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쇼츠 영상은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영상인데요. 이제 아이를 낳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게 인생에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20대는요, 더 이상 헌신을 요구하고 그 헌신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문화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열정페이다, 어른들의 이야기는 꼰대다,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최저 시급만 해도
지금 220만 원을 받습니다. 최저시급만 받아도 내가 220만 원을 받는데 뭐 공짜로 해라. 그리고 아이를 낳아. 나한테 손했는데 왜 아이를 내가 낳죠? 내 애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율 0.7명대인 거, 역대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는 거. 이게 결국 그냥 우연히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뭐 안 좋아서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고 청년들의 가치관이 교육과 문화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헌신의 가치가 무엇인가? 가족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올해 하나 OECD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국민들, 성인 남녀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1순위부터 쭉쭉쭉 무엇인가 했을 때 OECD 국가 26개 선진국들이 있죠. 이 나라 중에 24개 나라가 첫 번째 가치로 패밀리, 가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혼자서 경제적인 자유를 말했습니다. 경제, 이코노미컬 문제.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나가야만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니까 보시면 댓글 보면 참 감사한 댓글들 많아요. 누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때가 많은데 이런 영상들 보면서 내가 힘을 내야겠다. 격렬히 동감한다. 자녀가 얼마나 귀한가. 이제 이런 댓글들 보면서 많이 힘을 얻고 있고요. 또 바른청년연합 이 채널 안에서는 여기 구독자 8,000명 정도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쇼츠와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 하나만 또 마찬가지로 재생해보면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대한민국 최초 하이브리드 박사 이승만. 그래서 1900년대 초 당시 미국 대통령도 한 명도 안 좋은 사람 많았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5년 만에 프린스턴 박사학위까지 하버드 석사학위, 조지 워싱턴 학사학위 땄다는 거.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알 리가 없죠.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이 13살부터 20살까지 과거 낙방한 완전 바보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런 거 조회수가 100만 회를 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승만이 얼마나 뛰어난 천재였는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도 만들어서 얼마나 또 미국 장성들이 이승만을 존경했는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런데 오른쪽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는 게, 쇼츠를 보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는 후파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댓글 보시면 지금 상황을,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런스만 도망간다면 전쟁이 나는데 당연히 도망가야지. 국가 원수가 잡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저것만 배우다 보면 서울에서 그냥 죽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나갔네. 이승만이 어떻게 살았는데 독립운동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문화가 퍼져 있는 겁니다. 아까 정석구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말 정신 나간 이승만을 뭐 묘지에서 파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이 저변이 정말로 넓게 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10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갖고 나가야만 미래가 있고 우리가 청년들이 직접 이것들을 배우게 그리고 직접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사를 청년들이 쓰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즈, 지금은 완전히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언론이 됐습니다. 이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작용화가 되는가? 바로 젊은 기자들이 이것에 대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칼럼이 있습니다. 젊은 기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뉴욕타임즈에 들어온 겁니다. 1930, 40년대 얘기할 때 우리가 결국은 대학만으로 이 나라를 종산할 수 없다. 결국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해야만 된다고 했을 때 뉴욕타임즈를 장악해야만 된다고 했을 때 이건 헛소리로 치부됐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젊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경도된 젊은 기자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1970, 80년대를 지나면서 뉴욕타임즈가 완전히 적용화가 돼버리고 이 영향으로 미국의 미디어가 적용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기자들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멘토가 직접 지도를 해주면서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고요. 25고 주간 바른 청년을 하면서 초중 고등학생 편향된 역사의식 주입받고 있다. 아동 성전환 수술 금지, 트랜스젠더 혐오인가, 동성혼은 자유가 아닌 아동 학대다. 이런 기사들을 쓰게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현 의원도 이제 들리셨을 때 우리가 이런 활동하고 있다는 거 같이 또 보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 활동을 반년 넘게 지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터넷 언론사를 2개월 전에 창단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야 엄청나게 많고 만들기도 쉽지만 저희들은 청년들을 또 교육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사, 심지어 조중동도 가지고 오지 않는 중요한 기사들을 우리가 번역해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이 바로 언론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청년단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못한 것을 우리는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어떻게든 조직화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번역한 칼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좌파가 미국을 장엄화시켰냐, 어떻게 언론을 장악했냐, 그 시대적인 흐름을 말하고 있는 기사 또 이제 번역해서 가지고 오고요. 또 기후 위기, 기후 위기라고 하면서 화석연료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유명한 조지아 공대 학과장까지 맡았던 유명한 교수가 자기가 이 사람이 바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허리케인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고 아주 유명한 학문적인 업적을 성취했던 그런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님이 나중에 내 논문이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걸 나도 늦게 알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디스 커리라고 바로 이 유명한 교수님이 이 분야에 굉장히 과장과 조작을 하고 이런 기사들도 가지고 오고요.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으로, 뉴욕이 또 대표적으로 좌파 정부입니다. 여기가 지금 거의 4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미국의 지방자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들은 생활비가 너무 오르고 집값이 너무 오르고 실업자들이 너무 많고 이제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탈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또 기사들이 많은데 이런 기사들도 계속 가지고 와서 결국 민주당대로 전체주의식으로 정부 주도로 가면 대한민국도 이렇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기사들, 또 지금 외국에서 엄청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나는 트랜스젠더다, 성기를 절제하거나 성을 남자가 여자로 바꾼다거나 여자가 남자로 바꾸는 수술하는 것, 과연 이것을 우리는 허용해 줄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청소년 때 잠시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성기를 잘라버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 개인의 인권이다, 자기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공화당, 보수정당에서는 아니다, 미성년자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걸로 엄청나게 지금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중요한 지금 소송전들에 대해서도 계속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33살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33살, 또 만 나이로는 이제 윤석열 나이라고 하죠. 윤석열 나이로는 3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28살 때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에 있다가 이제 울산대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나라를 위한다,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 시대를 분별하고 거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청년들을 부산 지역에서 많이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민국을 이끌고 부산을 이끌어갈 정말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정말로 보수주의가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세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청년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저는 부모님 세대를 정말로 많이 존경합니다. 정말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앞에 보이는 거 없었는데, 그런데 그 시대를 뚫고 이겨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해방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리고 독립되었던 많은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선교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다른 나라에 후원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일한 대한민국, 이것을 다 왜 했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것이 또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뛰고 계신 여러분들과 정말 부모님 세대가 없었으면 없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가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것들을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이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정말로 저희 세대의 교육과 문화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젊은이로서 보수주의자로 사는 저와 또 함께 활동하는 청년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밤새를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원규 교수님의 특강, 왜 윤석열 정부가 중요한가? 제가 국민학교 가는 해가 63년도였습니다. 6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우리 마을 연마을에서 최후의 마지막 질산, 말지산 전순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홍이라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잡힌 애였습니다. 학교를 가면서 그 당시 작은 산을 2개를 넘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면서 친구들이 야, 전순덕이가 잡혔다더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하고 제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하면 아프리카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대가 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알려고 하고 좀 더 존중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85년도에 독일에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독일에 솔직히 말해서 집이 능력치 못해가지고 독일에 갔어요. 친구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국회 연구 장식이 됐는데도 능력치 못한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친구야. 여기는 등록금도 없고 2달만 아르바이트 하면 생활비가 해결된다. 그 편지 듣고 바로 동무가 가가지고 조별 불러가 편지 써가지고 독일에 갑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동독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동독이 없어지는 것을 바로 목격을 한 겁니다. 제가 왜냐면 89년도 망할 때 동독이 없어질 때 그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없어지냐? 한국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직접 경험한 겁니다. 동독은 말이죠. 왜 동독이 없느냐? 서울올림픽 때문에 망한 겁니다. 서울올림픽에 수독은 하루에 2번에 걸쳐서 1시간씩 2시간만 보여줬습니다. 서울올림픽은. 동독은 어떻게 보여줬느냐? 하루에 3회에 걸쳐서 매해 2시간씩 무려 6시간을 보여줍니다. 그걸 2주, 3주를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독 시민들이 미쳐버립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경기장과 잘 살까? 서울이 어떻게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인가? 여기에 미쳐버린 겁니다. 동독의 선수단 단장이 카트리나 비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김연아 같은데 걔가 와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호네카 그 당시 동독의 승리장 앞에서 우리는 미국을 이기고 금메달 1개 차이를 제가 이대했습니다. 미국을 이기고 왔습니다. 세계 2위로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돼가 망했습니다. 1년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한국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수독에 가면 되겠구나. 수독에 가면 환산을 합니다. 그만큼 자본주의가 무서울 정도로 훌륭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이 좋은 광장에 이렇게 쾌적하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한 22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50년, 60년 전에 원조를 받고 있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220개의 나라 중에서 100여 개의 나라가 군사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우리처럼
문명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제가 가장 안 좋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구냐? 양김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한국은 김씨가 없어야 된다 이야기하죠. 김일성이, 북한의 김일성도 나쁜 놈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놈이 김대중이고 그에 더 못지않은 놈이 김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데 가면 35번씩, 막 30번씩 자유 얘기를 딱 합니다. 자유가 사실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 우리 한국은 특히 자유와 민주주의가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보통은 리버럴 디모크래시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유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리버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냥 자유만,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개념이 교육, 기강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개념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리버티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한국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JS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 개념이 왜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가 잘 몰랐던 겁니다.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빼뜨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 세상에 독일에 가서 학교 기숙사에서 기숙사 식당에 있는 독일의 신문을 처음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신문의 제목이 뭐였느냐? 아우토리테르 데모크라티스. 우리말로 하면은 독재적,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독재와 민주주의는 우리는 내가 듣기로는 독재와 민주주의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왔을까?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 왜? 독일에서는 공권력이 강하더라고. 이거는 민주주의가. 그게 바로 뭐냐? 기강. 그 가장 큰 기강이 뭐겠습니까? 반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기능 반대되는 거 뭐냐? 독재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을 영어로 하면 라이어트입니다. 반란입니다. 반국가행위입니다. 한국이 무서운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은 반역, 반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같은 반역자가 5년을 무사히 마치고 양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나 독일만 되면 놔두겠습니까? 독일의 그 당시 유명한 집권당에 차기 총리가 유망하고 또 현직 주지사였던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칠 때 자살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자살했냐니까 스위스에서 자살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언론에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언론들에게 공표를 하고 국정조사가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잠시 해외여행 갔다 오겠다 하면서 스페인 해외여행 가다가 독일로 돌아오는 길에 스위스에서 호텔에서 자살했어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즉, 어머니가 죽었다고 다 문제시켜요.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 달, 두 달, 지겨울 정도로 풀어내가지고 발사를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내려요. 그게 바로 기강이고 교육입니다. 기강 선진국은 법치국가는 법보다 더 무서운 게 관습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도덕성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자유가 뭔지 지금 윤석열 씨는 9번에 걸쳐서 떨어졌지만은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설명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1000만, 2000만이 지원을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한국은 지금 제2의 유교입니다. 지금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것도 보긴 합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한국 관심 없습니다. 한국의 것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겉은 좋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전 세계에 돌아와서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를 제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제 집 아파트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요. 골프 연습장 가면 넓은 주차장의 절반이 외제차입니다. 그 절반의 절반이 벤츠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보다 벤츠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국민 수준은 어떤지 아십니까? 국민 수준은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아프리카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북한 종북주사파를 나눠두고 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야가 아닙니다. 저거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역자이고 간첩 세력인 겁니다. 옛날에 군단지께서 그만하셨답니다. 우리가 원칙을 어겼을 때 위험은 바로 옆에 있다. 바로 한국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역사상 없었던 5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했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근데 박정희 대통령뿐이었습니까? 전두환 있습니다. 전두환도 있습니다만은 이병철, 정주영, 박태주, 신재코, 장기력, 최형석, 김재활 수도 없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인물들이 나온 겁니다. 그분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다. 이거는 미국은 영국은 300년 걸리고 미국은 150년 걸리고 일본은 6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30년 만에 만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런데 그 위대함을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애들은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옆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무리 똑똑해도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에 시대들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혀 없던 걸 만들어낸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 세계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도 가봤습니다. 북한은 어떤지 아십니까? 북한은 지금 국민 소득이 600에서 800불입니다. 북한 인민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잘못됐다는 지가 이름으로 민주를 썼으면 북한의 민주화에 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이 자신적으로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화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30년 전에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저 여기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해야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차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못 삽니다. 아프리카가 지금 2,500불 정도 됩니다. 일본적으로 금방 못 살고 잘 살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암흑의 대륙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보다 몇 분의 4분의 3분의 1밖에 못합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좋다고 입만 열면은 북한이야. 입만 열면 북한이 어떻게 우리 같은 민족입니까? 민족이죠. 근데 같은 민족이지만 독일에서는 달랐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달랐는지 아십니까? 독일은요, 스탈린도 독일을 존경했습니다. 스탈린의 놈은 우리 한국 사람들 남북한을 나누고 남북 왕래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 가니까 20년 동안 왕래를 시켜줬어요. 스탈린은. 그런데 20년 동안 왕래하니까 300만이 빠져나가가지고 공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마오라고 하는 베를린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들었습니까? 제가 갔더니 너무 놀라운 것은 동독은요, 여름에
4만 건이 무려 70년 동안 4만 건의 군사 도발 온갖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했는 그게 같은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민족이죠. 뭐냐? 민족이 이제는 우리는 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줘야 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의 햇빛 정책을 지금 반역 정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독하고 수도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수도는 햇빛 정책이라는 대신에 동방 정책이라 했는데 그건 뭐냐? 동독 정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동독 주민들이 수도에 오거나 고향 방문을 하거나 개발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김대중이 노무현이 한 건 뭡니까? 북한 정권을 도와줍니다 않습니까? 저게 반역이 아니면 뭡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은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김대중 민족 반역자 김대중은 지금 20개의 기인가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박 대통령 기인가는 부산에 아예 없고, 부산은 예를 들어 부산은 가장 큰 게 뭐냐? 경북 지금 운암 공원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의 주민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 해전을 기념한다. 여기가 사실은 그것만 있지만 우리는 또 뭡니까? 6.25 당시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워커 장군의 동상을 보셔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부산이 떳떳하게 엑스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엑스포를 하려면 이승만 공원을 빨리 중앙공원을 만들고, 두 번째 그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 6.25 당시 195만의 유엔군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많은 한가, 그게 많이 있는 것이 부산의 국영대학에 가고 있고 또 유엔대학에 있습니다. 거기에 워커 장군의 동상이 있어야 인천은 메가드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그냥 전투밖에 한 게 없습니다. 지나갔죠 빨리. 그런데 동상이 있는데 한국은 여기는 워크하우스, 워크 캠프가 있었는데도 유엔교지가 있었는데도 아니 워크 장군 동상도 없었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밑에 세대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고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야만 지금 젊은 친구들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국민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